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30년에는 직업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에 관하여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30년까지 어떤 직업, 산업 이런 것을 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8년 뒤이지만 앞으로 굉장히 시사점을 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그 자료 중에 산업별로 취업자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보면 농림업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제조업도 감소될 것이다. 474만 4천 2천 명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가스도 3천 명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감은 약 그 98만 4천 명이 취업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면 농림업이 11만 4천 명이 감소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조업, 전기가스업이 감소되고, 건설업이 약 2만 8천 명이 감소될 것이고, 반면에 서비스업은 113만 명이 는다. 서비스업은 113만 명이 증가될 것이고, 건설업, 그 다음에 전기가스업, 그 다음에 제조업, 농림업 이런 쪽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비스직은 46만 명 증가, 사무직은 10만 5천 명 증가, 전문가는 60만 9천 명, 관리자는 1만 명 증가. 반면에 판매직은 13만 2천, 농림업은 8만 4천 명 감소, 기능원은 4천 명 감소, 장치기계 조작원은 11만 3천, 단순 노무직은 13만 4천 명이 증가되네요. 13만 4천 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AI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반영된지 그런 게 좀 의심이 든달까 그렇습니다. 또 약사와 한약사를 보면 약사가 지금 3만 7천에서 약 5만 1,000명으로 증가될 것이다. 2020년에서 25년은 4천 명이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25년에서 30년에 4천 명, 그 다음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8천 명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20만 4천에서 37만 2천으로 26만 3천에서 37만 2천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2020년에서 25년 사이에 5만 3천 명이 증가되고 25년에서 30년 사이에 5만 6천 명 합해서 2020년부터 30년 사이에 10만 9천 명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이렇게 경제할 15세 이상은 증가되나 15세에서 64세 생산 활동 인구는 125만 1,000명이 감소되더라. 경제활동인구는 125만 1,000명이 감소되더라. 생산 가능 인구는 74만 6천이 늘더라.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에서 볼 때 그 지금 현재 기존의 쭉 전망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준데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혁신을 하면 이렇게 좀 더 빨간 표시와 같이 그 뭐랄까 하면 증가폭이 감소될 것이고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날 일자리가 감소보다는 증가될 것이다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이렇게 늘 15세 이상은 느는데 15세, 64세 인구는 감소된다. 경제활동은 15세 경제활동은 인구는 이렇게
2025년에 피크했다가 그 이후에 감소되고 있고, 반면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도 이렇게 2025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는 10년 사이에 13만 4,400이 증가되는데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32만 명이 감소될 것이다. 연령별 인구 비중을 앞에서 봤듯이 50세 이상은 증가될 것인데 청년층은 이렇게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이 뭔가 하면 앞으로 8년 뒤지만 앞으로 이 추세가 더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될 것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됩니다. 생산 가능 15세,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연령별 인구 비중은 50세 이상 많아지고 청년층은 감소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직업별로 보면 앞으로 증가되는 게 사회복지라든지 보건 이런 쪽은 굉장히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음식 추점, 공공행정, 출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쪽은 증가될 것이지만 반면 농업이라든지 자동차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개인 서비스업은 감소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직업에 있어서 지금 그 학과를 선택한 데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것을 해서 사회복지라든지 보건업이 그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간호사라든지 그런 쪽이었죠. 약사라든지 그런 쪽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다시 좀 더 살펴보면요. 쭉 나오는데 직업적인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직업적인 것만 살펴보면 일단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할 것이다. 서비스업은 증가될 것이다. 보건복지도 늘어날 것이다. 정보통신도 13만 5천 명, 전문가학기술도 11만 5천 명이 증가될 것이다. 반면에 도소매업이 감소될 것이다. 약사도 증가될 것이고 간호사도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도 늘 것이고 서비스도 늘고 단순 노무직, 사무직은 증가되는데 반면에 판매 종사자라든지 장치기계 종사자, 기능원 이런 쪽은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 가운데도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될 것이고 서비스업은 증가될 것이고 특히 자동차도 감트레일러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이 감소될 것이고 감소될 것이다. 건설업도 보면 198만 명으로 감소될 것이고 건설업 취업자는 2025년까지 증가되다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통신은 이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전문가학 기술도 증가를 나타내고 도소매업은 감소될 것이다. 자동차도 감소될 것이다. 운수업도 감소될 것이다인데 우리나라가 혁신을 잘하면 이렇게 그렇게 많이 감소될 것은 아니다. 직업별로 볼 때도 전문가, 서비스직, 단순 노무, 사무직은 증가되는데 반면 판매직은 감소될 것이다. 기능원, 기계조립 감소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 이런 쪽은 증가될 것이고 전문가 증가, 판매 종사자 감소, 기능원 감소, 장치기계 조작원 감소 이런 쪽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혁신을 좀 잘하면 이렇게 그 감소폭이 좀 이렇게 감소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혁신을 얼마나 하느냐 지금 그런 것에 달려서 하면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는데 시나리오가 그냥
정해진 것과 중간에 혁신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이 직업에 관하여서 이렇게 전망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